자, 결혼을 해서 가정이 있고 아이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차를 정말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차는 기아 자동차의 4세대 카니발인데요. 이 카니발의 리뷰를 해보기 위해서 항상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한용덕 에디터 모셔봤습니다. 한용덕 에디터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참. 안녕. 참 깨발랄해. 네, 오늘 신형 4세대 카니발 준비해봤는데요. 네. 혹시 출시하실 때도 보셨죠? 저는 온라인으로 먼저 시청을 했었는데요. 사실 보고서는 많이 좀 놀랐죠. 야, 차가 이렇게 멋있어졌나 하고. 멋있어졌다고 느끼셨다고요? 네, 저는 좀 멋있어졌다고 느꼈고, 사실 기존에 이제 저희 형도, 제 친형도 3세대 카니발을 타고 있는데, 이걸 보니까 느낌이 좀 많이 새로워요. 사실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이제 한용덕 에디터님도 아직 아이는 없으시지만 결혼은 하셨잖아요. 네? 이제 가족 계획을 꾸리는 입장에서 이 차 굉장히 흥미롭게 보셨을 것 같은데, 분명히 그렇죠. 사실은 저희 친형도 결혼하면서 차를 카니발로 바꿨거든요. 근데 저도 결혼을 했고, 아직 아이는 없지만, 이 차를 매력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차를 처음 보자마자는 이게 벤일까? 아니면은 팰리세이드 같은 초대형 SUV일까? 약간 요게 약간 헷갈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요? 왜냐면은 차가 굉장히 넓고 커지고 아무튼 뭐 세련돼지고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일명 봉고 봉고의 이미지하고는 이미지가 분명 틀려요.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승합차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는데 그냥 그런 승합차가 아니라 이거는 사실 좀 미니 밴이란 말이죠. 좀 이제 카테고리가 살짝 다르죠. 살짝 다른데 어쨌든 그만큼 멋지게 나왔다,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일단 뒷모습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자, 뒷모습 상당히 인상적인데 어떤 점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시나요? 사실 이 3세대 카니발은 테일램프가 이쪽 하나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로 쭉 이어진 뭔가 조금 얇은 띠 같은 모습으로 좀 바뀌었어요. 근데 저는 이 테일램프 보자마자 이 기아차에서 나왔던 이 하이브리드 SUV 니로? 니로, 오. 왜냐면 이걸 딱 보자마자 느낀 게 그 로보캅처럼 이렇게. 사이클로스처럼 해가지고 I'm 니로 이러고 있던 그 광고가 되게 떠올랐거든요. 그거 되게 오래된 건데. 오래됐는데 그런 느낌이 나면서도 옛날 것 같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좀 신선했어요. 사실 뭐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뭔가 더 세련된 이미지로 좀 받아들였어요. 하긴 요 테일램프에 요 심장 박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 리듬감 있는 요 LED, 그쵸? 요것도 참 새롭게 와 닿았고, 사실 이제 브레이크 등도 저는 카니발에 넣기에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어요? 왜냐면 이게 기아 스티어에서도 적용을 했던 건데 네. 이 벌집 모양으로 불이 들어오거든요. 되게 스포티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널찍한 면을 갖고 있는 카니발에 시도를 했다. 저는 재밌는 시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그런 거 외에도 이 차량의 좀 특별한 점 하나가 그 뒷유리 보면 보통 와이퍼 키 있잖아요. 그쵸. 이 차는요 여기 없어요. 지금 와이퍼는 바로 여기에 위에 히든 타입으로 바뀌어 있는데, 사실 이게 이 차량에 지금 카니발에 처음 적용된 게 아니라 소렌토에도 적용이 되었었던 그런 타입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히든 와이퍼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면이 굉장히 깔끔해요. 네, 그리고 더 뒷유리가 좀 커 보이는 효과가 더 강해졌죠. 이게 이제 와이퍼가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이 부분이 되게 넓어졌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런 차는 공기 저항 되게 많이 받아요. 맞죠. 그 해치백이나 뭐 이런 형태의 차량들을 보면은 그 뒤쪽에 와류가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일반 승용차에는 그냥 와이퍼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해치백이나 밴, 뭐 SUV 같은 타입들은 공기가 돌면서 먼지가 다 일로 붙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여기도 더 넓어지니까 공기 흐름도 조금 더 뒤쪽으로 보내서 뒷유리가 더러워지는 것도 막아주고, 그렇죠? 네,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깔끔한 그런 디자인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모습도 봐야죠. 네, 사실 뭐 앞모습도 많은 변화가 있죠. 네. 사실 뭐 기존의 3세대에서 4세대로 넘어오면서 뒷모습 당연히 많이 바뀌었지만 앞모습도 똑같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가장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세요? 사실 저는 딱 처음 봤을 때 여기 자동차의 바로 헤드라이트가 눈에 딱 들어왔어요. 되게 예전에 있었던 디자인과 달리 슬림해졌고, 무엇보다 특징이 프론트 그릴하고 마치 하나인 것처럼 보여지는 디자인이 상당히 좀 존재감이 있는 차량이구나, 또 고급지다,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되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요 테일램프처럼 요 리드미컬한 요 디자인이 그릴의 디자인이거든요. 예, 사실? 맞아요. 근데 그게 헤드램프하고 그대로 연결이 되니까 일체감이 드는 그런 디자인이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도 저는 동감이 되는데,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차의 그릴. 사실 이 차는 편안하게 타는 패밀리 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얌전해야 된다라는 선입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프론트 그릴을 보면은 뭐 만화나 이제 뭐 이런 데서 악당들, 뭐 이렇게 이빨 상어나. 뾰족뾰족한 애들, 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이빨 딱 다물고 이빨 딱 썩 쏘짓듯이 아하, 그럴 이렇게. 때 보이는 요 뾰족뾰족한 이빨, 그게 딱 맞닿아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 좀 그런 느낌 덕에 좀 강렬함을 좀 받을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오히려 그래서 좋아요. 안전매력? 그럼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아빠도 이를 공감하실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 특히나. 젊었을 때 조금 이제 나도 스포츠카 타고 싶고 막 그렇게 달릴 수 있잖아요. 근데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또 혹은 더 넓은 공간을 위해서 자신의 취향을 버리고 이 패밀리 밴을 선택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선택한 패밀리 밴이 너무나 밋밋하고 좀 둔해 보이고 이러면, 이 부분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튜닝 시장에서 카니발은 정말 VIP 고객이거든요. 아, 진짜 VIP 고객이죠, 카니발은. 물론 이 튜닝은 개인 취향이에요. 취향이긴 한데, 이게 뭐 물론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끼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제 내 차를 꾸미는 이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맞아요. 자기 만족이기도 하죠. 나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요소, 면이 굉장히 많고 이런 요소가 많다는 거는 이 차 나름의 매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뭐 덩치가 큰 만큼 그만큼 매력도 좀 많이 크겠죠. 자, 근데 이 차는 저는 실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내 중에서도 2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2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열 문을 딱 열어주면은 그 안에서 뭐 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촬영 들어갔는데 안 보이길래 혼자 시작을 했는데 왜 거기서 그러고 계세요? 아, 이게 바로 그 카니발의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라고 해서 요새 광고하는 게 뭐 무중력을 느낄 수 있는 그 편안한 시트다 이렇게 하잖아요. 아, 그 이게- 시트. 네, 이게 보시면은 이게 자동으로 또 움직이고 이런데, 저 같은 사람도 더 넓게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지만, 뭐 체스터도 마찬가지고 조금 더 키가 크신 분들도 넓은 여기를 여유로운 공간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시트가 참 무서운 게 네? 눕잖아요. 네? 배가 튀어나와. 자, 일단 나오시죠. 아, 근데 여기가 진짜 편해요. 딱 보시면 진짜 넓은 공간인데 어때요? 딱 보시니까. 딱 봤을 때 사실 뭐 여러 브랜드에서 하는 이야기처럼 항공기 퍼스트 클래스 그런 느낌은 사실 안 들어요. 사실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항공기랑은 조금은 느낌이 다른데, 약간 치과에서 느낀 거랑은 좀 비슷할 수 있을 거예요. 아, 맞아요. 오히려 치과 의자인데 네. 굉장히 편안한 치과 의자. 굉장히 넓은 공간을 다 보여주고 있고, 사실 뭐 2열 시트 공간뿐만 아니라 3열까지도 공간이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사실 7인승이니까 넓지, 네. 위에 모델인 9인승으로 가면은 사실 늘 그래요. 4열은 앉는 자리는 아닐 거예요. 그래도 꼭 사람이 타야 될 때가 있잖아요. 2열은 상석이 되고, 3열은 이제 쩌리들이 앉는 자리가 되는 거죠. 릴렉션 시트가 적용이 되면서 특이한 게 시트가 앞뒤로도 움직이고 조금이지만은 좌우로도 움직이고. 사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앞뒤로 움직이는 거 당연히 이해를 하시잖아요. 근데 좌우로 움직이는 건요, 시트가 뒤로 제껴지려면 뒤쪽 3열 쪽에도 컵홀더가 있거든요. 거기 공간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안쪽으로 밀어놓고 그다음에 뒤로 이제 눕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좌우 이동까지 마련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근데 이제 이 릴렉션 시트는 7인승에서밖에 선택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7인승밖에 못 가겠네. 근데 7인승을 하면은 카니발을 사는 가장 큰 이유, 버스 전용 차로를 못 간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용도에 맞춰서 선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열 바닥이 3세대 때는 완전 플랫이었어요. 맞아요. 완전 플랫인데 지금 약간의 굴곡 튀어나온 게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살짝 이 바닥이 올라온 게 있어요. 이게 뭐 이제 시트의 전동 레일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까? 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고요.
그리고 이 차가 나올 때부터 많이 나왔던 이야기, 사륜구동이나 하이브리드는 안 나오나요? 아, 물론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네요. 어느 수긍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자세한 건 나와봐야지만 알겠죠. 그렇죠. 저희가 이거는 확신을 갖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네, 그냥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추측 예상하는 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2열은 대충 이렇게 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1열을 보실까요? 3열을 보실까요? 3열 한번 잠깐 볼까요? 3열. 이거를 뒤쪽에서 보시죠. 자, 3열을 이야기할 때는 트렁크를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 왜 그렇죠? 왜냐면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뭐 9인승 모델도 마찬가지지만 맨 뒤쪽에 있는 좌석은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접으면은 트렁크 공간을 굉장히 넓게 쓸 수 있고 펼치면은 좌석을 더 쓸 수 있는 건데 아, 그렇죠. 과연 얼마큼 넓은 공간을 쓸 수가 있는지 직접 한번 봐야죠. 한번 열어볼까요? 네. 오. 아마 이게 제 친형이 3세대 카니발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9인승인데 네. 이 트렁크 공간이 되게 좁아요. 진짜 있을 만한 공간이에요. 근데 지금 7인승이긴 한데 공간이 넓은 것뿐만이 아니라 깊어서 지금 여기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안에가 파여 있어서 이렇게까지 들어갑니다. 자, 퇴근할게요. 아, 잠깐만. 근데 진짜 넓어요. 상당히 넓고 깊은 공간을 갖고 있는 것도 있는데 또 보니까 시트를 접을 수 있게 생겼네요. 근데 이 시트를 접고 펴는 게 되게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딱 두 번만 당겨주면 돼요. 일단 등받이는 옆에 있는 검은색 선을 당겨서 앞으로 밀어주면 접히고요. 오. 이 시트 좌석 자체는 이 레버를 잡고 당겨주면은 접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트렁크가 됐네? 트렁크가 굉장히 넓어진 거예요. 애들은 여기서 돗자리만 깔아놓으면 신나게 놀 것 같은데? 근데 그건 또 안 될 것 같은 게 시트가 접혀있는 거를 올려서 펴야 되잖아요. 그쵸? 고정을 해야 되니까 아, 바닥에 요 고리가 있어요. 울퉁불퉁한 게 생기네요. 그래서 애들이 뛰어놀기에는 약간 위험한 그런 요소도 있고요. 차박을 하기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차박을 하려면은 그 매트리스 좀 두꺼운 거를 써야 될 것 같긴 한데 나쁘지 않은 공간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저는 이 3열을 이용할 때 좀 유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안에서 올려서 꺼내서 이제 고리에 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이거를 펼쳐서 올렸을 때 네. 고정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놨어요. 네. 근데 등받이를 펼쳐야 되잖아요. 네. 자꾸 당기면은 아, 다시 딸려오는구나. 이렇게 되니까 만약에 사람이 탔어. 등받이 펼치는 것까지는 됐는데 고정이 안 된 채로 사람이 탔어요. 그러면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뭐 설명서와 다르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럼 3열도 이렇게 받고 넉넉한 트럭 공간입니다. 사실 뭐 패밀리 밴의 용도로서는 아주 적합한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사실 뭐 이 차량 운전하는 아빠들이 좀 중요하잖아요. 운전할 때 필요하지 않아야 되고 편해야 되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1열이 제일 편해야 돼요. 가족을 책임지는 아버지들에게 중요한 점이기 때문에 온 가족 혹은 이 차를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어요. 과연 1열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이제 운전석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열이 기존에는 그냥 밴이라는 딱 느낌이 드는 인테리어였는데 그냥 SUV를 보는 것 같아요. 면 하나하나, 요소 하나하나가 다 넓고 큼직큼직해가지고 조작하기엔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사실 뭐 제일 눈에 띄는 게 계기판하고 내비게이션인데 진짜 너무 큰데 이게 마치 하나로 되어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 같아요. 근데 요 일직선으로 배치를 하니까 정말 거대해 보인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 에어컨 선풍구 라인도 일직선에 아주 마치 있는 듯 없는 듯한 그런 슬림한 디자인으로 돼 있어갖고 이거 상당히 마음에 들어 고급스러워요. 굉장히 넓어 보이는 그런 이미지, 그거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 사실 블랙 하이그로시를 저는 좋아하지 않거든요. 손때 묻으니까. 손때가 엄청 묻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쓰면 확실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건 있습니다. 사실 좀 관리가 좀 까다롭긴 하지만 분명히 이런 부분에서는 고급스러움은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저는 좀 이제 실내를 보고서 전 세대보다 못해졌다고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더 좋아진 4세대잖아요. 뭐가 아쉬운 거예요? 뒷좌석에 타는 사람들 상당히 잘 케어해야 되는 차거든요. 사실 뭐 이제 운전하는 사람들 이런 미니밴에서는 뒷좌석과 소통도 많이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저기 후석 대화 기능도 있고
운전자가 뒷좌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졌어요. 그게 뭔데요? 예전에는 뒷좌석을 보라고 이 위쪽에 확대경 자리가 있었거든요. 아 맞다, 여기 옛날에 거울 있었어, 거울. 네.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선글라스 보관함도 없어졌고요. 근데 뭐 그런 사소한 몇 가지가 빠졌는데 그게 약간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이 전자식 변속기 요즘에 계속 쓰고 있는데 네.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사실 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딱 이질감은 없거든요. 그냥 익숙해졌어요 이제는. 사실 이제 운전자가 직접적으로 조작을 하고 잘못 조작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물리적인 방법으로. 근데 이 전자식 변속기는 약간은 좀 헷갈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봤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달려봐야지 아는 거잖아요. 도로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죠. 근데 우리 지금 게스트 한 분이 더 와야 되잖아. 아, 우리 최선령. 우리 3열에 앉으셔야 되는데. 아, 알겠어요. 일단 에어컨 좀 틀어줘요. 네. 일단 출발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출발하기에 앞서서 요즘에 코로나가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네, 마스크는 다 쓰고 네, 마스크 썼습니다. 손 소독하고 출발할게요. 그리고 지금 3열에 아까랑 못 보던 분이 한 분 추가가 됐어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리뷰하는 오토디자이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도 모르실 거예요. 오늘이 카메거진 풀 완전체입니다. 자,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니발 리무진 7인승 모델이고, 아, 사실 뭐 이런 거 자세한 제어는 우리 최설명이 좀 잘하죠. 아, 네. 저희가 타고 있는 차 기아 4세대 카니발 2.2 디젤 7인승 모델이고, 엔진이 이제 스마트 스트림 2.2 디젤 엔진이 들어가서 최고 출력이 약 200마력 정도 하고 토크가 45 정도 나가는 그런 엔진을 넣고 있고요. 네. 소렌토에도 사용하고 있는 엔진이죠. 아, 소렌토에도 들어가는 그 엔진과 변속기가 적용이 됐어요. 차이가 있다면 이제 소렌토는 변속기가 8단 듀얼 클러치 미션을 사용하지만 카니발은 토크 커버터 방식 자동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아, 그 변속기가 다르네요. 네, 변속기는 다릅니다, 두 차가. 근데 지금 이렇게 운전을 해보니까 약간 굼 떠가지고 처음에 출발을 할 때 아씨 왜 안 가지 하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가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뭐 크고 묵직하다라는 거에서 우리 최디터와 닮았어요. 아, 이렇게 공격을 한다고? 아, 크고 묵직해요. 그 항상 운전만 하고 있다가 지금 2열에 딱 앉아봤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편안합니다. 아, 이 차 또 2열에 아까 말한 것처럼 릴렉스 시트 들어갔잖아요. 이 차량에는 이제 진짜 기존에는 뭔가 그 하이 리무진 같은 그런 차량이나 들어갔을 법한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이게 되게 독특해요. 시트가 그냥 앞뒤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시트를 옆으로 움직였다가 여기서 버튼 하나만 살짝 누르면 리무진 뭐 이렇게 부럽지 않은 이렇게 시트가 됩니다. 이게 바로 릴렉스 시트인데 돌아올 때도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바로 이렇게 쭉 세워줍니다. 3열은 어떤가요? 사실 카니발 하면은 3열 혹은 9인승 이상 가면 4열은 사람이 타는 좌석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금 7인승은 이제 뒤에 4열 시트가 없어서 아무래도 9인승보다는 3열 간격이 좀 더 넓은 것 같고요. 지금 저도 물론 이제 키가 큰 키는 아니지만 앉았을 때도 지금 여기서 보이시나요? 이 무릎 공간이 한 이만큼 많이 남아있고요. 지금 앞좌석이 지금 레그룸이 충분히 남아있는, 앞에도 충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도 3열도 이렇게 넓게 확보를 했고, 여기서 좀 더 밀어도 저는 충분히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아쉬운 게 시트가 이제 약간 앞쪽이 이렇게 좀 높게 들려있는 느낌이라 허벅지가 조금 뜨는 느낌은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불편한 정도는 아니고 특히 뭐 답답하다는 느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차가 애초에 딱 원하는 게 뒷좌석에 탄 사람들도 좀 편한 거, 그거를 노린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운전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제 카니발이 원래도 큰 차였는데 사이즈가 더 커졌잖아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느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운전석에서 보는 시야에서 조수석 끝까지 이게 지금 좀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게 좀 있거든요. 네, 아무튼 그래 차가 크다 보니까 이 좀 원래 좀 큰 차가 익숙지 않은 분들은 운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주차장 갈 때 좀 좁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오늘 타고 온 차, 그거를 아까 잠깐 그 지하 주차장에 다녀왔었는데 잠깐 차 세팅 좀 하느라, 근데 확실히 좁긴 좁더라고요. 근데 이 차는 그래도 주차 공간에 대한 제약이 좀 적은 게 2열이 슬라이딩 도어잖아요. 맞아. 그리고 이 차는 버튼 하나 누르고 있으면은 슬라이딩 도어랑 트렁크가 다 열린단 말이야. 또 이 차는 운전석에서 2열 넘어오기도 쉬워요.
네, 그러니까 높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탈출은 그렇게 어려운 차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지금 3년을 딱 앉아있다 보니까 뭐 그렇게 불편하진 또 않네요. 승차감에 대해서 뭐 이렇게 덜컹거리고 심하게 할 줄 알았는데 뭐 이 정도면 받아줄만 합니다. 5점 만점에서 최티터는 몇 점 주시겠습니까? 사실 저는 아직 아이도 없고 그러니까 아직 결혼도 안 했고 하다 보니까 네, 그래도 이 차를 사는 분들은 용도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그래서 저는 4.5점. 그러면 우리 오토디자이어 최설명은 이 차 5점 만점에 몇 점 주겠습니까? 4.5점 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만점을 주고 싶기는 한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0.5점을 뺐는데, 그 외에는 이 차의 목적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은 디자인도 그렇고 품질도 그렇고 만점에 가깝다 라고 현 시점에서는 거의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에 가깝다. 그렇죠. 사실 저는 그냥 만점 주겠습니다. 이 차량은 목적에 맞춰서 잘 맞춰줬고요. 저는 뭐 이 정도 차량이면은 아주 만족스럽고요. 딱히 뭔가 단점을 찝어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좀 늦게 합류해 주셨지만 이제 우리 오토디자이어 병영 씨부터 소감을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지금 운전 해봤고 뒤에도 앉아봤는데, 운전할 때 느꼈던 좋은 점들도 있지만 일단 2열, 특히 이제 2열에 앉았을 때 이 릴렉션 시트, 그 시트의 안락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운전하는 분, 아빠분들의 만족도도 좋겠지만 특히 이제 뒤에 앉는 자녀 그리고 가족분들의 만족감이 더 높아진 차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제 애아빠가 되고 싶은 사람의 욕심으로서는 이 차량은 상당히 만족스럽고요. 그런 가족을 위한 차량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위한 의존용 차량으로도 상당히 이 차량은 매력적이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타입의 차를 선호하지는 않지만 또 요즘에 이런 차 많이 쓰이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전 비슷한 형태로 타다, 이제 이 약간 택시 형태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렇게 운영을 할 때도 운전하는 분들한테도 상당히 편해서 피로도가 적고, 뒤에 타는 사람들은 내가 그냥 똑같이 택시 타는 게 아니라 좋은 서비스 받는다, 이런 느낌, 이런 거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여러모로 저도 뭐 용도에 맞는 그런 좋은 차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카메거진 완전체가 신형 카니발을 좀 시승을 해봤습니다. 각자가 이제 느끼는 부분도 조금씩 달랐고, 서로 칭찬하는 부분,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카니발을 구매하심에 있어서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꼭 시승을 해보시고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오토디자이어 RGB 스탠스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였습니다.